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 여러분은 그 국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동남아시아에는 국왕이 있는 나라가 4개가 있는데요.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입니다. 그런데 국왕은 있지만 이 4나라의 국왕이 갖는 위상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알면 이 나라들의 그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늘은 국왕제가 살아있는 동남아시아 4나라의 이런 정치,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4나라의 국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국왕제도가 대체로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국왕은 있지만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또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 어느 국가나 형식은 그 입헌군주제라고 하면서도 국왕이 차지하는 실제적인 정치적인 위상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국왕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의 그 순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비교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국왕 중에 가장 정치적인 파워가 센 나라가 어디일까요? 브루나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태국이고요. 세 번째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마지막 가장 파워가 약한 나라 국왕이 바로 캄보디아의 국왕입니다. 자, 첫 번째 브루나이 국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나이의 공식 국명은요, 브루나이 다루살람으로 술탄 왕국입니다. 이슬람 군주가 그 술탄인데요. 이슬람 군주인 술탄이 지배하는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이고요. 이슬람 교리가 국가 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인구 40만 정도가 살고 있는 나라고요. 대부분이 말레이어를 쓰면서 쓰는 무슬림들이고요. 한 4만 명 정도의 화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요, 1405년도에 무함마드 국왕이 세운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정통 이슬람 왕국으로요. 16세기에는요,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사바, 그리고 필리핀 남부까지 차지했었던 아주 큰 이슬람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84년도가 되어서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석유가 가장 큰 자원이고 현재도 그러니까요.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늦게 영국이 독립을 시켜준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 브루나이의 정치 체제는요, 명목상은 입헌군주제이지만요, 권력은 술탄이 독점하고 있는 거의 신정체제에 가까운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왕을 칭하는 술탄은요, 이슬람에서 신을 대신하는 지상의 대리인이자 또 종교 지도자를 뜻하고요. 술탄에 대한 충성은 곧 국민들의 신에 대한 믿음과 동일시됩니다. 1968년도 8월에 즉위한 현 29대 브루나이 왕국 국왕인 하산 알 볼키아는요, 독립 이후 지금까지 브루나이의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볼키아 국왕 자신이 총리이고요. 또 외교부 장관이고요. 또 국방장관이고요. 재무부 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국왕이 임명한 각 부의 장관들이 국왕과 국정을 논의는 하지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국왕에 의해서 다 최종 결정되고 있습니다. 알-무타디 왕세자가 있습니다. 알-무타디 왕세자는 총리실의 선임 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기 왕이 되겠죠. 국왕의 모든 그 수입과 국가의 모든 수입과 외환 보유고는요, 이 술탄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요, 세계에서 진짜 가장 부유한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 하산 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모두 국왕의 재산이라고 보면 되죠. 이 브루나이에도요, 국회와 정당 또 사법부가 있기는 있지만 그 자리는 모두 국왕이 임명을 합니다. 모든 부와 권력이 볼키아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이 전제군주가 현재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요, 국왕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키워주는 마치 백성과 같다고 봅니다. 정교 일치와 또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도 아주 보수적입니다. 술탄이 지배하고 있는 중동의 나라들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면서도요, 가장 보수성이 강한 그러한 이슬람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이고요. 태국의 국왕입니다. 태국 헌법은 누구도 국가와 불교와 또 국왕을 위해하면서 자신의 헌법적 권리와 또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왕권은 불교적 원리에 따라서 왕은 모든 사람들의 그 집합체로부터 선출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 올바르게 군림하며 또 불교의 도덕률에 따라 지배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국 국왕은요, 마하사마타, 즉 세상에서 특별하게 선출된 위대하고 정의로운 지배자라는 개념으로 군림을 합니다. 국왕과 불교는 태국이라는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이러한 체제를 지탱하는 강력한 문화적 장치로 작용을 합니다. 1932년도 군부 쿠데타가 처음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절대 왕정은 당시에 종식이 되었지만 태국은 지금까지 또한 19번의 쿠데타도 발생을 했고요. 여러 가지 헌정 중단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었던 배경이 바로 국왕과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유대감 때문입니다. 국왕이 건재하는 한 그 권력의 중심은 항상 국왕에 있지 군부나 또는 독재자의 손에 있지 않다는 믿음이 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46년도 즉위에서 2016년도에 서거하신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있는데요. 이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진짜 태국 국민들의 그 존경을 받았고 또 태국 국민들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러한 국왕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 그의 아들인 현 라마 10세 와칠라롱권 국왕이 계승을 했는데요. 국왕에 대한 개인적인 인기는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왕은 태국 정체성의 중심으로 정치적 승인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에 개입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요. 좀 특이한 이 말레이시아의 국왕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입헌 군주제 하에서 13개 주와 2개의 연방 영토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입니다. 13개의 주는요, 말레이 반도에 11개가 있고 동말레이시아에 2개가 있는데요. 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 주는요, 국왕이 임명하는 주지사가 있고요. 나머지 9개 주에는 이슬람 세습 부족장인 바로 술탄이 수반으로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공식 국가 원수는 국왕인데요. 국왕의 명칭이 바로 양디 버르뚜안 아공이라고 합니다. 로 불립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특이한 점은요. 이 바로 통치자 회의를 통해서 9개 주에 있는 술탄 9명 중에 1명이 5년마다 선출돼서 돌아가면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임명직 국왕의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9명의 국왕이 돌아가면서 하는 국왕은 의회와 내각의 권고에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또 총리를 임명하고요. 총리의 권고에 따라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를 임명하고 또한 국군 총사령관직을 맡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력은요, 선거를 통해서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의 지도자인 총리가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마치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장 영국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이 캄보디아의 국왕입니다. 캄보디아는 노로돔 왕조로 이어지는 왕국입니다. 노로돔 왕조는 19세기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지만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가 1953년도 노로돔 시하누크 국왕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정치해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어진 1960, 70년대 인도차이나 전쟁, 그리고 1980년대에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등 힘든 역사를 헤쳐나가다가 1993년도에 겨우 그 유엔이 도와주는 총선을 거치면서 캄보디아 왕국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총리가 된 훈센이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요. 30년 가까이 캄보디아를 통치를 하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개인 독재 국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훈센은 캄보디아 왕실을 명목상의 그 군주로만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캄보디아 왕국의 현재 국왕은요, 노로돔 시하모니인데요. 그는 이 노로돔 시하누크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훈센과 맞서다가 퇴출됐었던 그들의 형들과 비교해서도 정치적 야망이 전혀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성장을 했고요, 주로. 그 다음에 안무가이자
또한 영화인으로서의 예술인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내에서는 어떤 정치적 기반도 없습니다. 훈센과 그의 아들인 그 현 총리죠. 훈 마넷 총리로서는 그들의 집안 권력을 유지하는데 국왕의 영향력은 약할수록 좋기 때문에요. 캄보디아의 국왕은 상징적인 자리만 차지하는 아무런 정치적 파워도 없는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남아에 있는 왕들의 현 주세가 어떤지 비교해 드렸습니다. 동남아 네 나라 국왕이 차지하는 이 다른 역사와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 위상도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동남아 네 나라의 국왕 제도를 비교해 드리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